이 사건을 익명으로 알린 한 사람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사건이긴 하지만 제가 다시 간단 정리를 해볼게요. 정유라 씨가 이제 중국 패션쇼 실습에 참여를 제대로 안 했고 과제물도 제대로 안 냈다. 그런데 점수를 받았다. 특혜다. 이런 이야기인데 언론을 통해서 접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할 실제 학생들 입장에서 정말 말이 안 된다. 이런 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어떤 게 이상한 점들입니까? 사실 작년에 학교 안에서도 전공 학생들만 알만한 문제가 있었는데 전공 학생들에게 졸업 요건이 졸업 시험이었다가 갑자기 졸업 패션쇼로 바뀌었다는 게 일방적으로 통보가 됩니다. 학생들은 의아할 정도로 갑자기 그렇게 패션쇼로 바뀌었어요. 그 전부터 이상한데 그 다음에 이상한 점들은 뭐였어요? 그래서 그 졸업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름방학 동안에 중국에 가서 문화 교류를 한다는 수업이 생겼다고 이제 공지가 됐어요. 갑자기? 네. 그리고 이 수업은 당연히 작품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졸업 대상자인 전공자들만 가는 거였고 그렇게 공지를 받았죠. 네. 타 전공자는 알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알 수가 없고. 그럼 타과 학생들이 이 수업을 만약에 신청하면 통과할 수가 있나요? 작품이 있어야 통과가 되는 건데. 그렇겠구나. 네. 네. 그러니까 타과 학생들은 알 수가 없고 아예. 그리고 졸업 대상자들만 대상이고. 그렇죠. 대상자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전공자가 아니면 패션쇼에 낼 과제를 만들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타과 학생은 알아도 학점을 받을 수 없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네. 그렇게 모두가 4년 동안 다 알고 지냈을 전공자, 제한된 학생들만 아는 수업이고 그 학생들만 가는 수업인데 언제 여기에 정유라 학생이라고 하는 모르는 학생이 같이 수업을 듣는다고 알게 됐어요? 의문의 학생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았지만 거의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고 그 학생의 존재를 좀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도 입학 특혜가 먼저 언론에 떴을 때 정유라라는 이름이 공개된 후에 학생들이 그렇구나. 감을 그러니까 그때는 정유라라는 학생이 참여한다는 사실 알긴 알았지만 뜬금없다. 누군지 모르겠다. 이 정도였지. 이게 특별히 특혜라고 생각하거나 뭐 그렇게 유추해 볼 만한 뭐가 없었다는 거죠? 네,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죠. 아예. 근데 이제 그 학생이 그럼 중국에서 패션쇼에 참석하거나 같이 어울리거나 과제를 내거나 활동을 했어요? 전혀 본 바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거의 그 학생의 존재 자체도 아예 몰랐죠. 그럼 교수님이 혹시 이런 학생이 온다고 알려줬어요? 교수님께서 실언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 앞에서 이러이러한 탁과생이 있으니 같이 좀 잘 챙겨줘라 라는 식의 잘 챙겨줘라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이 모르는 학생이 한 사람이 있구나 정도였지 특혜인 줄은 왜냐하면 그 학생이 점수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학생의 입장에서 모르니까요. 다른 학생들은. 네. 근데 이제 알고 왔더니 결과적으로 점수를 받았어요. 비학점인가.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비학점을 받는 게 말이 돼요? 학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네. 말이 안 되고. 왜 말이 안 되죠? 이 수업은 네. 패논패 수업이었어요. 그게 뭐죠? 패스 논패스. 아. 근데 이인성 교수님께서 해명하시기를 그 학생이 3분의 2 이상을 참여했기 때문에 패스를 줄만 했다. 나중에 해명하기를 특혜 아니냐고 하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전공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교수님 말을 딱 들으면 알잖아요. 저게 말이 되는지 아닌지. 그렇죠. 그 학생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어디서 참여를 했다는 건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3분의 1을 도대체 어디서 수업을 받았다는 건지 네. 아무도 못 봤는데. 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의 해명을 학생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걸 바로 알았겠네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내긴 냈을 거 아닙니까? 뭔가를 냈다는 것도 사실 언론에 나오고 나서 저희도 알았는데. 네. 그걸 보셨어요? 냈다는 거를? 봤죠. 봤는데. 네. 어떻게 그 정도면 통과할 만합니까? 당연히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냥 집에서 입던 옷 입고 사진 찍었느냐. 그 정도 수준. 이게 네. 무슨 졸업 작품이냐. 작품이 아니다. 작품이 아니다. 당연히 작품이 아니다. 말도 안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전체 과정에서 유난히 교수님들이 정유라 씨에게 친절하게 됐다. 근데 이제 사람들 따라서 학생들을 대단히 존중하고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때요? 이 정유라 학생을 이렇게 챙기고 뭐 하는 게 과에 소속된 학생들이 보기에는 자연스러웠나요? 저희가 본 바에 의하면 교수님께서는 항상 아파도
항상 노력하라고 강조하시면서 참여를 되게 독려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특히 의혹에 관해서 해명하실 때 정유라 학생이 탁과생들과 어울리는 걸 힘들어해서 그다음에 쓰러질 정도로 아파해서 이해를 해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겪어온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평소에 다른 학생을 대하던 것과는 저희 입장에선 좀 안 좋았죠, 기분이. 저 해명도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네. 당연히. 지금 사건의 전말이 이렇게 다 밝혀지고 나서 말이죠.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생들만 아는. 네. 지금 언론에서는 단편적인 사실들을 나열하고 이제 워낙 사건이 많으니까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때는 이해 안 갔는데 이제는 다 이해 간다. 이렇게 퍼즐이 맞춰진다.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처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건 학생들이? 네, 2014년에 최경희 총장이 취임하고 나서 총장이 새로 취임하고 나서 신산업융합대학이라는 걸 만들겠다고 네네. 그런 추진단 같은 게 생겼어요. 네. 그때 묶인 학과들이 학과들. 의료학과, 국제사무학과, 네. 식품영양학과, 그리고 체육과학부 이렇게 뭐 등등 이런 식으로 묶였던 것 같은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네. 대체 왜 관계도 없는 과들이 묶여서 단대가 생기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취업 전문 대학으로 만들려는 이런 시류인 건가?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체육학과와 왜 의료학과가 합쳐지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다가. 그리고 올해 들어서 미래라이프 대학 얘기 때문에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평생교육원이 이미 그것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미 있는데 왜 또 하느냐 이게 네. 전혀 별개로 소위 말하는 이화여대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런 논란에 대해서 밝힌 공식적인 입장이 평생교육원과 흡수시켜서 미래라이프 대학을 운영하겠다. 나중에는. 라는 거였는데. 공식장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공식적으로 밝혔던 시점에 이인성 교수님께서 평생교육원 원장으로 취임이 바로 되셨더라고요. 8월에. 그러니까 지금 이 의료학과의 특혜 논란이 된 그 교수님이 그렇게 합쳐질 라이프 대학의 평생교육원의 원장이 취임하는 걸로 돼 있더라.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결되기 시작한 거군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의료학과 문제에 대해 대학 내에서 다른 과는 아예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다른 과니까. 네. 네. 근데 이런 걸 확인하고 나서 이인성 교수님과 총장님 간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나 그런 생각을 처음 학생들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왜 하필 정유라 학생만 특혜를 받았나? 네. 그랬더니 그렇게 큰 논란이 일었고 새로 오신 총장님이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던 미래라이프 대학 네. 거기에 책임자로 이 교수님이 가는 거였다 알고 봤더니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밖에서는 모르겠지만 안에서는 이게 다 연결된 거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네, 그런 얘기가 이제 돌았었는데 네. 뭐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봐야죠 거의. 그런 소문만 네. 있었다. 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네. 그러면 이번에 문제가 된 다른 과에서의 뭐 예를 들어 과도한 친절이나 또는 뭐 이해할 수 없는 학점 이것도 역시 총장님하고 가깝다고 알려진 교수님들한테서 나온 거예요, 다? 네. 그리고 되돌아보니 네. 다 연결돼 있었구나 싶은 게 신산업융합대학에 속한 뭐 정유라 학생이 있다는 체육과학부 그다음에 이번에 학점 특혜 논란이 됐던 이인성 교수님 등등 다 그 대학에 연관이 많더라고요. 아하. 그리고 그 신산업융합대학의 학장님이 체육과학부에 계신 분이고. 아하. 네. 결국은 그분들이 다 그 미래 라이프 대학 네. 혹은 평생교육원 이렇게 연결된 거기에 요직을 맡을 사람들이었다. 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은 이게 다 사실은 한 묶음으로 연결된 걸 퍼즐이 맞는다. 네. 라고 이미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네요, 이제는. 그렇죠. 학교 안에서는. 네. 그 사실을 학생들보다는 교수님들이 좀 미리 눈치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교수님들은 왜 아무 말도 없었을까요? 저희가 느끼기로는 네. 다른 교수님들께서는 그냥 이인성 교수님의 말씀을 거의 따르는 편이라고 느꼈어요. 네. 다른 교수님이 문제 삼을 수 없는 분위기다. 이의 제기를 거의 하시지 않았고 다른 분들께서는. 그래도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슬쩍슬쩍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전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밝혀지고 나서는요. 뭐 미안하다거나 아니면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전혀? 네. 그럼 학생들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를 이제 보고 확인됐고 네.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그래요? 학교 내에서? 다들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수업 시스템이라든지
졸업 요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된 거였다는 거를 알게 되니까 다들 너무 억울해하고 힘들어하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밝혀진 뒤에도 전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사과나 어떤 소통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익명이긴 했지만 왜 내가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잘못하면 그게 알려지면 졸업 못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가장 큰 동력은 분노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억울했겠죠. 네. 네. 학생들의 시간과 돈과 노력이 허튼 대로 새고 있구나. 소수의 부당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걸 인지했다면 그 화나는 상황을 막고 멈추기 위해서 제가 사실 학생 신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부당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까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다 똑같은 어른이 될 것 같다. 저렇게 그런 어른이 되고 싶진 않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구나. 그리고 본인이 또 익명으로 대자보도 쓰고 화제가 됐던 누가 쓴지 모르는 그런 일도 본인이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후회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아직도 모르죠, 잘. 본인이 했다는 걸. 그런 대자보를 썼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소수죠. 주변에 친구들만? 네. 자, 여기까지 오늘 할게요. 이 사건을 익명으로 알린 한 사람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사건이긴 하지만 제가 다시 간단 정리를 해볼게요. 정유라 씨가 이제 중국 패션쇼 실습에 참여를 제대로 안 했고 과제물도 제대로 안 냈다. 그런데 점수를 받았다. 특혜다. 이런 이야기인데 언론을 통해서 접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할 실제 학생들 입장에서 정말 말이 안 된다. 이런 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어떤 게 이상한 점들입니까? 사실 작년에 학교 안에서도 전공 학생들만 알만한 문제가 있었는데 전공 학생들에게 졸업 요건이 졸업 시험이었다가 갑자기 졸업 패션쇼로 바뀌었다는 게 일방적으로 통보가 됩니다. 학생들은 의아할 정도로 갑자기 그렇게 패션쇼로 바뀌었어요. 그 전부터 이상한데 그 다음에 이상한 점들은 뭐였어요? 그래서 수업을 받았다는 건지 아무도 못 봤는데 그러니까 그 교수님의 해명을 학생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걸 바로 알았겠네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내긴 냈을 거 아닙니까? 뭔가를 냈다는 것도 사실 언론에 나오고 나서 저희도 알았는데. 네. 그걸 보셨어요? 냈다는 거를? 봤죠. 봤는데. 네. 어떻게 그 정도면 통과할만 합니까? 당연히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냥 집에서 입던 옷 입고 사진 찍었느냐. 그 정도 수준. 이게 무슨 졸업 작품이냐. 작품이 아니다. 작품이 아니다. 당연히 작품이 아니다. 말도 안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전체 과정에서 유난히 교수님들이 정유라 씨에게 친절하게 됐다. 근데 이제 사람들 따라서 학생들을 대단히 존중하고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때요? 이 정유라 학생을 이렇게 챙기고 뭐 하는 게 과에 소속된 학생들이 보기에는 자연스러웠나요? 저희가 본 바에 의하면 교수님께서는 항상 아파도 건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 앞에서 이러이러한 탁과생이 있으니 같이 좀 잘 챙겨줘라 라는 식의 잘 챙겨줘라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이 모르는 학생이 한 사람이 있구나 정도였지 특혜인 줄은 왜냐하면 그 학생이 점수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학생의 입장에서 모르니까요. 다른 학생들은. 네.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결과적으로 점수를 받았어요. 비학점인가.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비학점을 받는 게 말이 돼요? 학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네. 말이 안 되고 왜 말이 안 되죠? 이 수업은 네. 패논패 수업이었어요. 그게 뭐죠? 패스 논패스. 아. 근데 이인성 교수님께서 해명하시기를 그 학생이 3분의 2 이상을 참여했기 때문에 패스를 줄만 했다. 나중에 해명하기를 특히 아니냐고 하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전공 학생들 입장에서 그 교수님 말을 딱 들으면 알잖아요. 저게 말이 되는지 아닌지. 그렇죠. 그 학생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어디서 참여를 했다는 건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3분의 1을 도대체 어디서. 그 졸업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름방학 동안에 중국에 가서 문화 교류를 한다는 수업이 생겼다고 이제 공지가 됐어요. 갑자기. 네. 그리고 이 수업은 당연히 작품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졸업 대상자인 전공자들만 가는 거였고 그렇게 공지를 받았죠. 네. 타 전공자는 알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알 수가 없고. 그럼 타
과 학생들이 이 수업을 만약에 신청하면 통과할 수가 있나요? 작품이 있어야 통과가 되는 건데. 그렇겠구나. 네. 그러니까 다 과 학생들은 알 수가 없고 아예. 그리고 졸업 대상자들만 대상이고. 그렇죠. 대상자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전공자가 아니면 패션쇼에 낼 과제를 만들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타과 학생은 알아도 학점을 받을 수 없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네. 그렇게 모두가 4년 동안 다 알고 지냈을 전공자, 제한된 학생들만 아는 수업이고 그 학생들만 가는 수업인데 언제 여기에 정유라 학생이라고 하는 모르는 학생이 같이 수업을 듣는다고 알게 됐어요? 의문의 학생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았지만 거의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고 그 학생의 존재를 좀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도 입학 특계가 먼저 언론에 떴을 때 정유라라는 이름이 공개된 후에 학생들이 그렇구나. 감을. 그러니까 그때는 정유라라는 학생이 참여한다는 사실 알긴 알았지만 뜬금없다. 누군지 모르겠다. 이 정도였지. 이게 특별히 특혜라고 생각하거나 뭐 그렇게 유추해볼 만한 뭐가 없었다는 거죠? 네,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죠, 아예. 근데 이제 그 학생이 그럼 중국에서 패션쇼에 참석하거나 같이 어울리거나 과제를 내거나 활동을 했어요? 전혀 본 바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거의 그 학생의 존재 자체도 아예 몰랐죠. 그럼 교수님이 혹시 이런 학생이 온다고 알려줬어요? 교수님께서 실언을 하신